둘 중에 손님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안 한 데 가겠어요? 새롭게 된 데 가겠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시설이면 조금 더 최신이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새로 생긴 데 가겠죠. 그렇게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그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매스컴에 굽네치킨, 아디다스, 골프존 요 세 개만 좀 묶어서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채널은 초보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고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좋은 브랜드로다 돈도 많이 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목가심정이라기보다도 뉴스에서 하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설 정도, 이 정도 재미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미생을 보면은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요. 이른바 상사맨들의 삶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서 비리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현지 업체를 통해서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 현지 업체가 갖는 수익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에 감사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밝혀진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영업 담당자가 현지 수주업체를 연결을 하면서 백마진 같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백마진을 먹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현지 업체 몸통이 그 영업사원이었던 거야. 예를 들면 현지 업체가 아무리 하는 역할이 많아도 어떻게 수익이 저렇게 많이 먹지? 이랬을 때 백마진을 많이 먹었구나 이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회사인 거예요. 그 과대 포장된 현지 업체 수익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비싸게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작 수익을 가져가야 될 그런 원청 회사도 가져갈 게 별로 없어.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 탐사보도 현장 루포, 거기에 영상에 나온 프랜차이즈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회사 규모를 키우겠죠. 그러는 와중에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닭 가공업체가 있고 배송을 해주는 물류업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한테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갑이죠. 일을 주는 곳이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은 법인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인에서는 돈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투명하게 나오니까. 어디서 돈 빼면 이게 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많아지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사업은 잘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오너 입장에서. 그러면 약간의 더 부수익을 얻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비싸게 공급을 받게 하더라도 백마진을 좀 받으면서 물류업체든 뭐 가공업체든, 그래서 협력업체랑 손을 잡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챙겨줘. 생길 때는 같이 골프라도 한잔 치시죠 해가지고 골프 한잔 치면 따로 금일봉을 준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그거보다 성장을 계속하네. 그러다 보면 백마진을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백마진을 받지? 어차피 지금 다 우리 가맹점에 공급을 하는 건데 그냥 가공업체한테 백마진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닭가공업체 세워가지고 그래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업체를 세워버리면 되지. 그거는 대신에 법인으로 만들지 말고 개인 사업자로, 내가 개인 사업자는 돈 맘대로 빼도 된단 말이에요. 법인하고 개인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물류업체 같은 경우는 오너 이름으로 하든 뭐 오너 동생 이름으로 하든 그냥 그렇게 아예 회사 세워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면 되지, 내가 이걸 왜 백마진을 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미생에서는 담당자가 그렇게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다 가공회사든 물류회사든 세워서 그냥 개인 사업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내 동생의 닭가공 업체 회사에 100% 지분을 주고 개인 사업자를 세우고, 내 자식들을 물류업체에 100% 지분을 줘서 개인 사업자를 세우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을 하는 닭가공 업체도 어차피 우리 가족이고,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해주는 그런 물류회사도 어차피 우리 가족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협력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고 그 가격에 본사 마진까지 붙여서 가맹점을 공급을 하고, 물류 비용도 비싸게 책정해서 그 물류회사에다가 일감을 다 몰아주다 보니까 타 물류회사처럼 저희한테 물류 일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무슨 영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감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이익은 별로예요. 오히려 줄어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대. 근데 관계회사의 영업이익은 폭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회사의 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돈에 가깝죠.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통행세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에는 인식이 안 좋아지고 언제든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송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본사가 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돈을 빼놓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다 빼놓는 거죠. 표면상. 그래서 적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대기업
기업만 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브랜드 만들기 전에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본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찜닭집을 해, 아구찜집을 한대. 그러면 소스 공급을 목적으로 한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그러면 본사가 소스 공급가를 많이 이윤을 붙여가지고 가맹점에 공급을 한 게 아니라 본사가 납품받는 그 가격 자체가, 소스 공장에 받는 가격 자체가 그게 높은 거예요. 이미 비싸게 납품받는 거죠. 그리고 그 비싸게 납품받는 그 공장은 오너는 가족들이나 본사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개인 사업자겠죠. 그렇다면 그 소스 공장이 협력업체가 아니라 그 소스 공장의 영업사원 창구가 프랜차이즈 본사고, 그 영업사원한테 눈탱이 맞는 게 가맹점주고, 결국 가맹점주는 말도 안 되게 비싼 소스 공급을 받으면서도 그 돈 없는 영업사원한테 따지지도 못해요. 왜? 본사도 돈 번 게 없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정상적인 브랜드 파워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도 일단 물건 공급하고 그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주에게 빨대 꼽아가지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류 납품하고, 본사는 지금 나 몰라라, 본사도 어렵다, 본사도 적자다, 지금 다들 올라서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뒷구멍으로 알고 보면은 결국 폭증하는 관계회사의 영업이익. 치킨 쪽에서는 지금 굽네 치킨 나왔는데 상품 쪽에서는 또 아디다스도 나오더라고요. 블랙핑크 제니가 신은 신발이 굉장히 핫하답니다. 근데 아디다스 가맹점이 공급을 안 해준대요. 이유는 수입 물량이 딸려서랍니다. 대신에 아디다스 본사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팔고 있죠. 신발이라고 하는 건 치킨같이 식품이 아니라서 굳이 가맹점에 비치를 안 해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은 가맹점과 쉐어하기 싫죠. 그래서 본사 수익은 급증하게 되고, 더 이상 아디다스 가맹점 출점이 본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퓨처 가맹점이라고 불리는 우량 가맹점 20개 빼고는 다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가맹점 구조조정, 그곳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맹점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재계약 안 해주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맹점이 줄어들수록 본사 수익은 급증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골프존 얘기도 비슷한 건데, 식품 쪽과 상품 쪽이 굽네 치킨하고 아디다스라면 시설업 쪽은 또 골프존을 보면 되는데, 시설업이라는 거는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처음엔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그 시설로 다 돈을 뽑으니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건데, 개발회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상장되고 가맹점 유치하고,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골프존 기계는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해놓고 그 해놓은 걸로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시설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시설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 100평짜리 6, 7억 돈 들여가지고 오픈한 가게가 2, 3년 있으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 2, 3억이 또 든대요. 그래 놓고 영업이익률이 30%라고 합니다. 30%. 이게 웃기잖아요. 시설업이잖아요. 시설업은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치킨을 팔아도 치킨의 원가가 50% 이런 게 있으니까 영업이익 적는데, 요거는 치킨처럼 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3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임대료 외에는 인건비도 한 명 정도만 안 쓸 거고, 그런데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 관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을 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하기도 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마저도 본사는 계속해서 상권 쪼개가면서 가맹점도 넣고 기계 취급점도 계속해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상권은 작아지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중요한 손님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안 한 데 가겠어요? 새롭게 된 데 가겠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시설이면 조금 더 최신이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새로 생긴 데 가겠죠. 그렇게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재산을 털어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밥 먹고 살려고 했던 그 선택이 노예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식품이든 상품이든 시설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수렁을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내가 몰라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들의 것으로 생계를 연명하려다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누구도 나를 생존하게 하지 않아요. 이젠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 생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초보 창업자라고 하신다면 작더라도 진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 힘으로다가 꼭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창풀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창풀 카페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힘으로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방법과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대박이라는 이런 컨텐츠 때문에 이렇게 취하지 마시고 꼭 창풀 카페도 오셔서 잘 보시고 차근차근 2025년 창업 준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